자, 오늘의 시사평론, 대한민국의 시사 레이더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자,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첫 번째 이슈 뭡니까? 예, 첫 번째 이슈는 SLBM 수중 발사 시험 세계 7번째 성공입니다. 예,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이른바 SLBM 발사 시험이 국내 최초이자 세계에서는 7번째로 성공을 했는데, 이제 우리는 SLBM을 보유한 세계 7번째 국가가 되는 거네요. 예, 이번 발사 시험은 어제 오후 이제 충남 태안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 종합시험장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네. 이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 이 정부와 군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이 발사 과정을 직접 지켜봤습니다. 그 SLBM은 이제 국산 3,000톤급 잠수함인 이 도산 안창호함에 탑재가 돼서 수중에서 발사가 됐고, 네. 또 계획된 사거리를 비행해서 목표 지점에 정확히 명중했다라고 이제 청와대가 밝혔는데요. 네. 이 사실 이 북한이 우리보다 일찍 SLBM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중 발사 시험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하지만 아직 이 잠수함에 탑재한 상태에서 발사하는 이 실전용 SLBM 잠수함까지는 이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통 SLBM 기술 개발을 위한 이 시험 발사 과정이 지상, 그 다음에 수중,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잠수함 시험 발사 순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예. 북한은 이제 수중 발사까지 한 거고, 우리나라는 이번에 잠수함에서 시험 발사까지 성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발사 성공으로 우리 군이 향후 SLBM을 양산에서 실전 배치할 예정인데요. 예. 그렇게 되면 미국과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에 이어 이번에 우리가 7번째 SLBM 보유국이 되는 겁니다. 예. 자, 이번 발사 시험 성공이 주는 가장 큰 의미는 역시 북한의 핵 전력에 대한 맞대응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비대칭 전력이라고 해서 이 국가 간의 이 군사적 비대칭을 유발할 수 있는 전력, 또는 이 적은 수량으로도 상대방에게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전력, 이걸 이제 비대칭 전력이라고 하는데, 예. 대표적인 게 바로 핵입니다. 예. 다만 이 핵무기도 이 지상이나 함대에서 발사를 하면은 미리 그 위치가 발각이 되니까 요격을 당하거나 아니면 발사 전에 아예 선제 공격을 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는 미사일 사정권도 일정하게 제한되는 그런 한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또 하나 이제 잠수함도 대표적인 비대칭 전력인데요. 일단 바닷속을 이동하니까 어디에 있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잠수함에서 어뢰가 아닌 탄도미사일을 쏜다면 그때는 갑자기 생각도 못한 곳에서 미사일이 발사되는 거니까 이 방어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전 세계 어디든 다 이 사정권에 들어가는 거고요. 바로 이게 SLBM, 그러니까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SLBM은 이제는 비대칭 전력, 그리고 그 안에서도 이제 게임 챌린저라고 해서 전쟁의 판을 뒤집는 이제는 최고의 무기로 이제 뽑히고 있는데요. 예. 그리고 여기서 더 무서운 게 바로 이 SLBM에 핵탄두를 장착하면 전 세계 바닷속을 다니며 언제든 핵무기를 쏠 수 있는 가장 큰 비대칭 전력이 되는 겁니다. 근데 북한은 이제는 핵무기까지는 있지만 SLBM이 실전 배치가 안 된 거고, 우리는 핵은 없지만 SLBM이라는 비대칭 전략 무기를 확보한 겁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한미 미사일 지침이 해제가 됐는데요. 이제 우리도 탄도 중량을 이제 늘릴 수 있고요. 또 사정거리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핵무기까지는 아니어도 상대에게 이제는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이제는 비대칭 전력이 우리도 생긴 거죠. 예. 이 북한과는 계속해서 긴장 관계가 유지 중이고요. 무엇보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는 만큼 이번 SLBM 시험 발사 성공은 자주국 발시를 위해서도 큰 의미가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 역시도 사전 억지력을 위해서도 우리가 이번에 큰 성과를 얻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렇죠. 자, 그런데 북한도 역시 어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우리 군을 도발을 했는데, 이번 SLBM 발사 시험에 대한 맞불 차원이라고 보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발사 시점도 우리가 이제 시험 발사를 하기 전 그 2시간 전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이번 시험 발표에 대한 시험 발사에 대한 이제 항의 표시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예. 특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올 들어 5번째입니다. 그리고 탄도 미사일은 이 순항 미사일과 달리 유엔 안전보장 이사의 결의 위반 대상인데요. 뭐 이걸로 이제 뭐 결국에는 연이은 미사일 도발로 뭐 남북 간 이제 긴장 수위가 계속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만약 이 상황에서 미국이 경제 완화 조치와 같은 이제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하지 않을 경우 북한이 이제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나 뭐 핵실험 같은 이제 미국이 정한 데드라인을 넘지 않는 선에서 계속해서 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나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면서 국지적인 도발을 야기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예. 지난해 유엔 총회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 선언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묵묵부답이고 또 선 비핵화 후 제재 완화라는 이 미국의 입장은 또 변화가 없고 또 여기에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 도발 중이고 임기 말 이 정부의 대북 정책이 큰 고비를 맞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참 이게 참 상식적으로 선 제재 완화, 그다음에 후 비핵화 이렇게 합의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쉽지가 않죠. 일단 미국이 용납을 안 하죠. 자,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공정위 OS 갑질 구글의 2천억대 과징금 철퇴입니다. 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를 상대로 자사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강매했다는 혐의로 구글에 2천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를 했는데 이 내용 좀 자세하게 전해 주시죠. 예, 그 공정위에 따르면은 이 구글이 2011년 그 안드로이드 이제 운영체제로 이제 모바일 시장에서 이 점유율 72%로 상당한 이제는 시장 지배력을 확보한 후에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삼성전자 같은 스마트폰 제조사에게 이 안드로이드 번영 운영 체제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이제 강제를 했다는 겁니다. 그 안드로이드 변형 운영 체제를 이제 포크 OS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네. 실제로 구글은 이 삼성전자가 지난 2013년 8월에 이 자체 개발한 안드로이드 변형 운영 체계를 탑재한 이 스마트워치 이제 갤럭시 기어 1을 출시하자 삼성에게 이제는 계약 위반이다라고 통보를 해서 삼성이 이 OS 그러니까 운영 체제를 포기한 사례도 있습니다. 예. 한마디로 우리가 만든 이 안드로이드 OS만 쓰지 이걸 변형해서 쓰지 마라 이건 거죠. 예. 특히 구글은 이 제조사의 이 필수적인 이 플레이 스토어 이 라이센스 계약이나 또 최신 버전 안드로이드 소스 코드를 제공하는 이제는 라이센스 계약 이걸 체결하면서 이제 파편화 금지 계약 영어로는 AFA 계약을 반드시 체결하도록 요구를 했는데요. 이 계약의 핵심은 구글의 예외적인 승인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안드로이드 변형 OS를 만들 수 있게 한 겁니다. 한마디로 구글이 허락하지 않는 한 이 변형 OS를 만들 수 없게 한 거죠. 예. 그런데 외관상으로 보면은 일단 만들기는 허락한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지만 근데 구글이 내건 이 조건들이 너무 까다로워서 이걸 다 준수해서 이 변형 운영 체제를 만들면 사실상 그 어플리케이션 사용이 안 되는 이 깡통 휴대폰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공정위가 이제는 지적을 하면서 이거는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행위다라고 해서 이번에 이 과징금을 내린 겁니다. 구글이 2019년 기준으로 전 세계 주요 스마트 기기 제조사와 이 AFA 계약을 체결한 비율이 거의 90%네요. 87.1%에 달한다고 하네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뭐 윈도우 모바일이나 이렇게 안드로이드 계열이 아닌 OS는 이용자 보야에 실패를 해서 시장에서 아예 퇴출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안드로이드 변형 운영 체계를 만드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그렇다 보니 이제 사실상 구글의 운영 체계가 이제는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된 겁니다. 최근에는 구글의 이 모바일 분야 점유율이 97.9%가 이르는데 9% 이르는데 사실상 이제 독점적인 사업자다라고 이제 해도 이제 무방한 거죠. 그냥 100%라고 보면 되겠네요. 유럽 연합도 EU도 지난 2018년에 구글이 그 스마트폰 운영 체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그 불공정 행위를 했다라고 해가지고 43억 4천만 유로, 그러니까 우리 돈 약 6조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예가 있는데
그 이번 공정위의 조치에 대해서 구글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공정위는 이번에 과징금과 함께 이제 그 AFA 체결을 강제하는 행위도 이제 금지를 하는 그런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구글은 이거는 뭐 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뭐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거다 이러면서 이제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예. 향후 이 부분은 법원 판결에 의해 정해질 걸로 보입니다. 한번 지켜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